안녕하세요. 썰스타그램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볼게요. 저는 두 딸을 둔 기러기 아빠입니다. 처음부터 저를 제외한 가족이 외국으로 나갈 계획도 없었지만 아내의 해외 출장이 너무 갑작스럽게 결정되었고 짧은 시간 동안 아내와 많은 대화를 한 후 저를 제외한 가족이 외국으로 가자고 결정을 했습니다. 딸들도 어학연수 개념으로 외국을 가는 것에 동의했고요. 출장 기간은 3년 정도를 잡고 갔으니 딸들은 고등학교를 그곳에서 지내는 걸로 결정했죠. 기간을 채운 후 최대한 빠르게 돌아올 것을 아내와 약속했어요. 제 외벌이로는 가정을 유지하기가 힘들었고 저보다 아내가 연봉도 높은 데다 출장을 간 기간 동안 연봉이 2배가 유지되고 성과금 등도 높게 측정이 되니 포기하기 아까운 제안이었기에 저도 동의했습니다. 그렇다고 제 일을 포기하고 함께 가기엔 제 직업이 공무원이었어서 좀 아쉬운 감이 있었죠. 결과적으로는 어쩔 수 없는 결정들이 모여 이렇게 되었네요. 함께 살던 집은 2년 계약으로 전세를 두고 저는 회사 근처 작은 원룸에 월세를 들어갔습니다. 모을 수 있을 때 최대한 아끼고 모아보자는 마음이 컸죠. 그 큰 집을 제가 관리하거나 감당할 수도 없었고요. 초반에는 꽤 좋았습니다. 저만의 작은 공간에서 자유롭다는 생각을 간만에 느껴보니 은은한 행복감도 느껴졌죠. 하지만 일주일이 안 가더라고요. 하루에 2번 정도 걸려오는 전화에 우울감을 지우고 저는 점점 어두워져 갔습니다. 제가 외로움을 많이 타는 편이라 혼자 있는 그 공간이 너무 쓸쓸했고 두려웠죠. 혼자 열어가는 아침과 혼자 마무리하는 새벽이 누적될수록 무력감과 우울함은 커졌어요. 아내와 아이들에게는 티를 낼 수 없었기에 마냥 저 혼자 견뎠습니다. 하지만 그 혼자라는 게 결국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저는 가족들이 떠난 지 8개월쯤 만에 병원을 찾았습니다. 심각한 우울증 증세에 약물 치료와 상담 치료를 병행했고 결국 아내에게도 사실대로 이야기를 했어요. 아내는 제 상황을 인지하고 시간이 날 때마다 연락을 해주거나 보이스톡 같은 무료 통화들을 자주 해주었어요. 저도 다른 취미나 관심사를 만들며 견뎠습니다. 그 와중에 가지게 된 취미가 글쓰기였어요. 필요한 것도 없고 바로 시작할 수 있고 혼자 보고 혼자 지우면 되는 일이라 편했어요. 제 감정을 정리하는 것에도 유용했고요. 운동과 글쓰기가 우울한 감정에서 벗어나는 일에 가장 좋은 작용을 한 것 같아요. 글을 쓰다 보면 시간도 잘 가고 우울한 마음도 진정이 되었고 운동을 하면 집중을 하다 보니 오히려 더 좋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며 감정을 진정시키며 시간을 이겨갔어요. 그렇게 2년의 시간이 더 흘렀어요. 그동안 절 위해 많이 노력해줬어요. 틈이 날 때마다 연락을 해주었고 매일같이 같은 시간에 전화를 해줬죠. 그곳에서도 제 생각을 해주는 아내가 참 고맙고 또 고마웠죠. 바쁜 업무로 인해 그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한국을 방문하진 않았지만 꾸준히 연락을 해주었다는 사실에 감동을 받았고 위안도 받았어요. 딸들도 머리가 자라 부끄러울 법도 한데 여전하게 제게 사랑한다는 말과 애교를 선물해줘 어떤 날에는 우울한 와중에도 이 정도면 꽤 행복한 삶이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또 환경이 작은 원룸방에서 원래 가족과 살던 집으로 돌아가게 되니 상태도 더 괜찮아지더라고요. 심지어 아내도 반년 정도 일찍 한국으로 돌아갈 것 같다는 말에 많이 들떠 있었죠. 취미로 글을 시작하면서 SNS를 함께 시작했습니다. 제가 쓴 글을 올리고 익명의 사람들과 공유해서 피드백도 받고 칭찬도 받으며 자존감도 올라갔어요. 아내가 반년 정도 일찍 돌아온다는 말을 들었을 때도 기쁜 마음으로 SNS에 행복하다는 내용의 글을 적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행복은 아주 짧게 스쳐갔어요. 원래 살던 집으로 돌아와 조금의 행복으로 하루하루를 살던 와중 퇴근해 집으로 돌아가는데 한 남자가 저희 집 현관문 앞에서 서성이더라고요. 1층에서 자동문 비밀번호를 누른 후 올라와야 해서 외부인은 들어오기 어려운 구조인데 7층은 저희 집 현관문 앞에서 서성이는 그 남자가 이상해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는 제 아내의 이름을 부르며 그 여자네 집 아니냐고 대묻더라고요. 저는 제 아내라고 무슨 일로 제 아내를 찾는 거냐고 물으며 그 남자를 경계했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는 제 아내가 보내주기로 한 동영상이 있는데 돈만 받고 본인을 차단했다고 본인이 수칙을 어긴 것은 맞지만 그래도 자기는 진심이라 그런 거라며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아내에게 약속 좀 지켜달라고
차단 좀 풀어달라는 전화를 해달라며 빌더라고요. 저는 영문을 몰라 무슨 말이냐고, 무슨 헛소리냐고 물었어요. 그 남자는 당황한 기색으로 트위터에 네토 하시는 분 아니냐고 묻더라고요. 전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몰랐어요. 그 남자는 횡설수설하며 술술 불던데 그 말을 정리하면 제 아내가 저와 남편과 찍은 영상이라고 기재되었다고 합니다. 초대남과 성관계한 영상을 판매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 남자는 아내의 개인정보가 조금씩 나오는 사진들을 취합해 집 주소를 알아내고 동영상을 사겠다고 입금하면서 은근슬쩍 초대남으로 불러달라고 이야기를 했다네요. 아내는 초대남 신청은 받지 않았고 신청을 하면 어떤 상황이라도 바로 차단한다는 규칙을 만들어뒀다고 하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질 않았죠. 처음 바로 아내는 외국에 있다. 나는 2년간 아내 얼굴도 못 봤다고 하자 그 남자는 무슨 소리냐며 이거 보라고 아내의 계정을 보여주더라고요. 그 계정과 글들을 보기 전까지는 믿지 못했어요. 그 남자가 M1 사람을 잡고 착각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남자의 말은 사실이었어요. 아내는 가면으로 얼굴을 가리고 수많은 다른 남자와 관계를 하고 영상을 올리고 입에 담지 못할 천박한 말을 하더라고요. 와중에 전 제 남편 역을 하는 그 남자의 벗은 몸을 보고 더 충격을 받았어요. 제 남편 역을 하는 그 남자는 제 친형이었거든요. 형이 어릴 때 화상을 당해 허벅지에 화상 자국을 가린 타투가 있는데 같은 사람이었어요. 아내의 몸은 10여 년의 시간 동안 늘 보고 살았으니 못 알아볼 리가 없었죠. 저는 너무 큰 충격에 주저앉아 뚝뚝 눈물을 흘리니 그 남자가 제 눈치를 보다 도망가더라고요. 겨우 진정하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우선 제 형이 제 남편 역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형은 한국에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가족을 외국으로 보내고 많이 우울해할 때 절 찾아와 위로도 해주고 술도 한 잔 마셔주고 그랬는데 이해가 가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연이어 든 생각은 형수였어요. 전 바로 형수에게 전화해 혹시 형이 어디냐고 묻자 형수는 그 사람 어딨는지 모른다. 우리 쇼인도 부부짓 한 지가 5년이 넘는다고. 형이 이야기 안 했냐고 하더라고요. 저희 집은 따로 제사도 없고 부모님 두 분 다 돌아가셔서 같이 만나는 일이 많이 드물었어요. 형이랑도 딱히 친하게 지내진 않았지만 이번 일로 가족을 찾다 형에게 연락을 한 거였고 역시 내 편은 가족뿐이란 생각까지 했는데 머릿속이 엉망진창이 되는 기분이었죠. 저는 그 남자를 통해 본 아내의 계정을 찾아내 3천여 개가 넘는 글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봤습니다. 첫 시작은 4년 전이었어요. 처음부터 형은 제 노릇을 하고 있었고요. 아내는 한국을 떠나기 전부터 제 형과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네요. 머릿속이 뒤섞이는 기분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가게 된 해외 출장도 본인이 주기적으로 신청했던 것이었고 형은 아내가 끊어준 비행기표로 한국과 해외를 왔다 갔다 했었네요. 회사에 병가를 내고 일주일 동안 제대로 잠도 자지 못하고 뭔가를 먹지도 못하고 물만 홀짝이며 그 계정의 글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모든 게시글을 캡처하고 정리하고 요약하고 결국 마지막은 눈물이었어요. 얼마나 울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글 속 내용만을 유추하면 아이들도 제 자식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간 멘탈에 저는 아내의 전화와 연락을 모조리 씹었어요. 아이들의 전화도 받지 않았죠. 연락을 받지 않은 지 한 달쯤 지났을까요? 집으로 돌아오니 아내가 있더라고요. 아내는 왜 연락을 안 받냐고 본인이 얼마나 걱정한 줄 아냐고 몸은 왜 이렇게 말랐냐며 엉엉 울며 절 안더라고요. 일을 벌려두고 급하게 먼 곳에서 날아왔다니 옛날 같았으면 고맙다고 더 안아주고 울었을 텐데 별 생각이 안 들었어요. 저는 그냥 아무 말 없이 아내를 밀치고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내는 정말 급하게 왔는지 캐리어도 하나 없이 작은 가방 하나를 가져왔더라고요. 저는 아내에게 무덤덤하게 형을 부르라고 했어요. 아내는 당황하더니 갑자기 왜 아주버님을 부르라는 거냐고 했죠. 저는 군말하지 말고 부르라고 했죠. 아내는 제 앞에서 형에게 전화를 걸더니 아주버님, 남편이 잠시 집으로 와달라고 하네요. 식사 안 했으니 같이 와서 먹어요. 사오시면 감사하죠. 등의 일상적인 대화를 이어간 후 전화를 끊더라고요. 제 옆에 앉은 아내를 보고 물었어요. 아이들은 내 아이가 맞냐고. 아내는 당황한 눈으로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묻더라고요. 전 휴대폰을 들어 그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읽었던 아내의 그 계정을 아내에게 보여줬어요. 아내는 말없이 있다가 한순간에 눈물을 흘리면서 빌더라고요.
내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라고. 미안하다고. 한 번만 봐달라고. 한참을 아내는 제 다리를 잡고 빌었고 저는 아무 말 없이 공허한 눈으로 있었어요. 그쯤 형이 들어오더라고요. 집 아래서 오리백숙을 사왔다고. 허한데 같이 먹자고 웃으며 들어오는 형이 무릎 꿇고 있는 아내와 아무 말 없는 절 보고 뭐 하는 거냐고 묻더라고요. 전 형에게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애들 네 맞냐고. 형은 켜진 휴대폰 화면과 아내의 모습을 보고 눈치를 챘는지 그런 거 아니라고, 오해라고, 정말 그냥 장난 같은 거였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제 아내의 이름을 부르며 아내를 일으키는데 순간 울컥해 자리에서 일어나 형의 얼굴을 내리쳤습니다. 뒤로 뒹굴어지는 형을 보고 어떻게 형이 그러냐고, 하나밖에 없는 가족이라는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소리쳤어요. 하지만 그 행동에 대한 아내의 반응은 전 이성을 잃었습니다. 나자빠진 형에게 달려가 이름을 부르며 괜찮아요? 일어날 수 있겠어요? 하고 묻는데 이미 이 가정에 내 자리는 없는 거구나 하고 확신했죠. 눈물도 나오지 않았고 기가 차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전 형이 사온 백숙의 통을 열어 두 사람에게 뜨거운 국물을 부어버리곤 오리를 잡고 그 고기가 다 부서져 온 집이 난장판이 될 때까지 두 사람을 팼습니다. 미안하다고 무릎 꿇고 용서해달라는 두 사람을 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네요. 두 사람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소리친 후 집을 나갔어요. 갈 곳이 없더라고요. 세상에 혼자 떨어진 기분이었어요. 나는 가족도 형제도 자식도 없구나 싶었죠. 그러다 과거 고등학교 동창인 친구가 변호사 일을 한다는 사실이 생각나 무작정 택시를 잡아 사무소로 향했습니다. 맨발에 백숙국물과 김치국물이 튄 허름한 옷을 입은 그 친구는 무슨 일이냐며 달려나와 맞아주고 이야기를 들어주더라고요. 친구는 저를 대신해 분노하고 눈물을 흘리며 본인이 알아서 해결해주겠다고, 저는 가만히 있으라고 이야기하며 본인 집 주소를 말해준 후 우선 거기 있으라고 하더군요. 친구는 아내를 불륜으로 이혼소송을 걸었고 두 사람의 계정을 음란물과 관련한 법으로 신고했고 두 사람은 회사에 내용 증명을 보내 계약 위반으로 실직을 시켰습니다. 불륜에 대한 증거가 너무나 명확했고 두 사람도 인정하는 상황이라 저는 조금 많은 위자료와 학위비금을 받았고 아이들에 대한 친자 확인도 진행했어요. 예상대로 아이들은 제 아이들이 아니었네요. 더 우스운 건 형의 자식도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아이들이었어요. 전 여지껏 누구 자식인지도 모르는 애들을 위해 살았네요. 일은 건강상 문제로 장기휴직을 했고 그동안 친구 집에서 폐인처럼 있었지만 그 친구 덕에 법적으로 혹은 그 외의 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었네요. 아이들 관련한 부분은 형도 본인 아이들인 줄 알고 있었는데 배신당했다고, 제게 저런 여자인 줄 몰랐다고 울면서 연락하는 걸 꼴 좋다는 한마디 말을 남기고 끊었어요. 참 우습기도 하더라고요.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지. 참, 형에게 상간남 소송을 하려는 걸 형수님이 말리셨고 개인적으로 위자료를 받고 손절하는 걸로 끝을 냈습니다. 다시는 형을 보지 않을 생각이고요. 대부분 일들이 해결되고 저는 무의미하게 흘러간 시간을 채우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저를 도와준 그 친구와도 좋은 관계로 발전할 것 같은 분위기네요. 시간이 더 지나면 제 상처도 해결되고 좋은 사람도 생기고 행복해질 거라고 믿어요. 곧 출근도 다시 할 생각입니다. 괜찮아질 거라 분명히 믿어요. 여기까지 썰스타그램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